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즐거운 실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4단원인 수송기술과 안전관리,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인 수송기술과 생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교과서 60쪽에서 61쪽에 해당하는 수송수단에 대해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교과서 60쪽에서 61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5초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시작! 자, 다들 떠올려 보았나요? 좋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핵심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수송수단, 수송,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수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 동물, 물건 등을 원하는 장소까지 효율적으로 이동시켜주는 것이 수송수단이었죠. 그리고 수송 같은 경우에는 사람, 동물, 물건 등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그런 행위를 수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구동장치는 원하는 장소로 나아가게 하는 장치죠. 엔진에서 발생된 힘으로 바퀴를 회전시켜서 원하는 장소로 나아가게 하는 장치가 구동장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향장치가 있죠. 조향장치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장소로 방향을 바꾸게 하는 장치입니다. 핸들로 바퀴의 방향을 바꾸어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동장치가 있는데요. 제동장치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장치인데 여기서 쓰이는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로 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해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장치가 제동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수송수단의 기본 요소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수송수단의 기본 요소 세 가지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한 수송수단에서는 그러한 구동, 조향, 제동장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차체를 들어보면은 첫 번째로 차체, 영어로는 body입니다. 차체는 사람이나 화물을 싣는 부분을 차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부분인 셰시라는 것은 차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송수단의 기본 요소는 셰시에 나와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핸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핸들은 조향 장치죠. 바퀴의 방향을 바꾸어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조향 장치입니다.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엔진에서 발생된 힘을 바퀴를 회전시켜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은 구동장치에 해당하고요. 그렇다면 제동장치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제동장치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로 바퀴의 움직임을 조절해서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차에서는 더 다양한 부품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기본 요소인 조향장치, 구동장치, 제동장치만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수송수단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건 뭘까요? 그렇죠. 배죠. 배에는 어떤 기본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이거는 배의 뒤편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프로펠러입니다.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배는 추진력을 얻는데요. 동력기관에서 발생한 힘으로 이렇게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면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물을 뒤쪽으로 밀어내면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여기서 물을 뒤로
밀어내는 것이죠. 뒤로 밀어내면서 배 자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들 이해했나요? 그렇다면 배의 조향 장치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배의 앞머리에 있는 키, 이것이 키인데요. 이 키가 조향 장치입니다. 이러한 키 같은 방향타를 조절해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송수단을 같이 알아볼게요. 이것은 뭘까요? 그렇죠. 전기기관차입니다. 전기기관차에서는 어떤 것으로 움직이는가 하면 전동기로 힘을 얻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어기로 제동장치, 즉 기차를 멈추게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헬리콥터죠. 헬리콥터는 어떤 힘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나요? 그렇죠. 헬리콥터 안에 있는 동력기관에서 날개를 회전시키면 이 날개가 회전이 되면서 이 날개 위쪽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낮아지고 그리고 아래쪽의 압력이 높아져서 헬리콥터가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헬리콥터를 밀어 올리는 것이 양력인데요. 양력이 발생해서 헬리콥터가 올라가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과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기본 요소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호버크래프트입니다. 호버크래프트는 공기를 내뿜어서 선체를 물 위에 살짝 띄운 상태로 항해하는 수륙 양용 선박입니다. 자, 수륙 양용이라는 것은 수륙 양용입니다. 수륙 양용은 물수, 바다에도 뜨고요. 물에도 뜨고 육지에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바다에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수송수단인데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자동차 또는 날아다니는 배라고 불리기도 하고 바다와 육지를 모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그선이라는 게 있네요. 이 위그선이라는 것은 여기가 떠 있죠. 바닥에 날개가 있습니다. 바닥에 날개가 있는데 여기서도 양력, 밀어 올리는 힘인 양력을 통해서 물 위로 떠오른 상태에서 항해하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물 위로 약 5m가량 떠서 시속 550km로 달릴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위그선 수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수송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태양광 요트를 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요트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태양광을 채집하는 판인데요. 이런 판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요트, 그 힘으로 바다를 떠다니는 요트가 태양광 요트입니다. 그리고 무인 자동차입니다.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데 핸들을 조작하지 않죠. 이렇게 핸들을 조작하지 않고도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사람이 없이도 갈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모델은 실제로 구글에서 개발한 무인 자동차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는 지구에서 달까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인데요. 이것을 계속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루프가 있는데요.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는 지하철이나 아니면 KTX의 새로운 모델이라고도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에서 10분 만에 서울에서 부산 굉장히 멀잖아요. 그쵸? 10분에서 16분 사이로 갈 수 있도록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기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하이퍼루프. 이게 미래의 수송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확인 퀴즈 한번 풀면서 다 같이 이번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배의 구성 요소인 키는 어떤 장치에 해당하나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렇죠. 조향장치죠. 이 키를 통해서 배를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무엇인가요? 지금 바디와 셰시가 있네요. 그쵸? 여기서 우리는 브레이크가 바로 제동장치죠. 그쵸? 이쪽
어디쯤에 있냐면 요쯤에 있는 게 브레이크겠죠?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번 시간 과제는 배운 내용을 출석 인정 노트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송수단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